내홍을 딛고 올해도 어김없이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됐습니다. 국내 배우 송강호를 비롯해 주윤발, 판빙빙까지 내로라 하는 배우들이 부산을 찾습니다. 부산의 대학 중 처음으로 헌혈의 집을 마련해 25년 동안 꾸준히 헌혈을 실천해온 동의대의 아름다운 동행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산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정책에 대해 조정과 심의, 의결을 맡게 됩니다. 센텀 2지구 진입도로인 반여 1동 우회도로가 오는 2026년 개통됩니다. 해당 미개통 도로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개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전국 곳곳에 다양한 영화제가 많이 생겼지만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영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를 따라올 수 있을까요? 4일부터 부산국제영화제 비프의 항해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배우 송강호가 개막식 호스트를 맡아 더욱 눈길을 끕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영화 팬들의 기대 속에 올해도 어김없이 부산국제영화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인사 문제에 성추행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내홍을 딛고 69개국 209편의 영화가 해운대와 중구 일대에서 상영됩니다. 예산상의 이유로 300편을 넘겼던 상영작 수가 예년에 비해 축소됐습니다. 올해는 사퇴로 인해 공석이 된 집행위원장과 이사장을 대신해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 송강호가 국내외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은 홍콩 배우 주윤발. 이번 영화제에서 주윤발 주연인 영운봉색, 와호장룡과 신작인 원모어 찬스가 상영됩니다. 중화권 배우 판빙빙과 영화 레옹으로 알려진 릭배송 감독, 영화 러브레터의 이와이 순지 감독 등도 신작을 들고 부산을 찾습니다. 올해 처음 마련된 코리아 아메리칸 특별전에는 드라마 파친코를 공동 연출한 저스틴 전 감독과 스티븐 연, 존조 배우도 참석합니다. 또 액터스 하우스에는 윤여정, 송중기, 한효주 배우와 함께 작품과 연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항해는 오는 13일까지 열흘 동안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는 국내외 내로라 하는 초특급 배우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별들의 잔치라고 이야기할 만했는데요. 특히 레드카펫이 깔린 영화의 전당 현장 곳곳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송출됐고 개막식 사회를 맡은 박은빈 배우는 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린 영화의 전당, 개막식에 앞서 관객 입장이 시작되고 호스트를 맡은 배우 송강호가 공석인 이사장과 집행위원장을 대신해 국내외 손님을 맞습니다.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 수상자인 홍콩 배우 주윤발, 배우 한효주, 조진웅 등 국내외 내로라는 배우들과 세계 거장 감독 등 영화인들이 부산에 집결했습니다. 레드카펫 위 화려한 별들에 등장해 영화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슬로건은 함께 꿈꾸다. 배우 박은빈의 개막식 단독 진행으로 부산국제영화제 막이 올랐습니다. 개막식과 함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린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인 한국이 싫어서가 개막식에 이어 영화 팬들과 만났습니다. 한국이 싫어서는 2015년 장강명 작가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20대 후반 개나가 자신의 행복을 찾아 홀로 뉴질랜드로 떠나며 겪게 된 이야기입니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한국이 싫어서의 장건재 감독을 비롯해 주연 배우들도 부산에 찾았습니다. 삶을 찾아가고 있고 저는 한국이 너무 좋고 근데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들만의 이유가 또 있었고 영화를 만들어서 온 횟수보다 관객으로 온 횟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그런 영화제의 이제 감독으로 또 이렇게 찾고 또 올해는 또 무엇보다 개막작으로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커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선 국내외 영화인과 영화팬들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함께 응원할 수 있도록 장치들이 곳곳에 마련됐습니다. 야외 인사와 오픈토크 등 주요 행사가 진행되는 영화의 전당 주변에는 LED 미디어 타워가 들어섰습니다. 영화제 내부 인사 문제 등 이 내홍을 겪은 부산국제영화제, 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무사히 돛을 올리고 열흘간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개인이나 단체 헌혈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심이 줄어들면 헌혈 참여자도 감소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부산의 한 대학은 20년 넘게 꾸준히 헌혈 릴레이를 펼쳐오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침대에 누워있는 앳된 얼굴의 학생들. 주먹을 조심스럽게 오므렸다 펴기를 반복합니다. 헌혈을 하는 겁니다. 동의대학교 이웃사랑 헌혈 릴레이 현장입니다. 학교 안에 헌혈의 집이 있어 이런 행사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편안하게 찾아와 헌혈을 합니다. 또 사전 예약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헌혈 참여도가 높습니다. 20대 초반의 한 재학생은 벌써 12차례나 헌혈을 했고 이제 입학 1년차 학생은 미래의 헌혈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사소한 거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응급환자나 다른 사람한테는 소중한 거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건강할 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고자 해서 헌혈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제 또 하게 됐고 헌혈하고 나면 약간 좀 일을 끝낸 느낌이랄까요? 이제 약간 남을 위해서 나 오늘도 도움이 됐구나라는 생각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동의대 헌혈의 집은 지난 1999년 부산 지역 대학 최초로 학교 내에 설립됐습니다. 이를 기념해 시작한 헌혈 릴레이는 벌써 46번째를 맞았습니다. 누적 헌혈자만 5만 2천여 명이 넘습니다. 이외에도 동의대는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들의 평생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학생들이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동의동락 프로젝트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로 그 역할이 큽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은 학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학생들을 우리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들을 비롯하여 부산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의대 청년들의 재능과 열정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의 역량과 학생들의 재능이 결합된 지역사회와의 아름다운 동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농촌으로 돌아가는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귀촌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어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경기 연천군에선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는 이른바 취농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권석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박용수 씨. 7년 전 취농을 결심하고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농촌 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아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도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던 박 씨는 스마트 전통주 양조 ICT 서비스를 개발해 양조장 예비 창업자들에게 공유하고 전통주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전통주 양조장을 하려고 물이 좋은 이곳 연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비로 이렇게 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다가 연천에서 율무를 사용한 전통주 개발 니즈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천군과 경기도에서 큰 자금을 10년 전 군인 배우자를 따라 수원에서 연천으로 오게 된 장수연 씨.
연천군 청년창업지원금 중 임대료 6개월치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받아 지난해 보습학원을 개원했습니다. 남편을 따라 오게 됐지만 이곳에서의 노후 생활까지 꿈꿀 정도로 만족스러운 농촌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창업을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래서 적당한 대출금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 청년센터에서 사업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보태서 이제 이렇게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통해서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비나 초기 정착금을 받아 정착하는 귀농귀촌 인구는 50여 명. 대부분 농사나 사업에 처음 도전하고 있습니다. 취농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4일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1기 위원장은 도덕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이 맡게 됐으며 부산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학계와 경제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20명이 위원회로 참여합니다. 부산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분권, 균형발전과 관련한 시정책에 대해 조정과 심의, 의결을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4일 출범식과 함께 부산시 지방시대계획안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안 등 4가지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센텀 2지구 진입도로인 반여 1동을 우회하는 미개통 도로 구간이 2026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부산도시공사와 해운대구는 센텀 2지구 산업단지 진입도로인 반여 1동 우회도로 조기 개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합니다. 부산도시공사는 폭 20m, 길이 550m 도로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부담하고 해운대구는 도로 개설 보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해당 도로는 센텀 2지구 첨단산업단지 2단계 조성 시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개설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된 마약 감정 건수가 지난해에만 8만 9천여 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복민 수영구 국회의원이 국과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과수 의뢰 마약 감정 건수는 2020년 6만 5천여 건에서 2021년 7만 6천여 건, 지난해엔 8만 9천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감정 의뢰한 마약 감정 건수 중 양성 판정 비율은 2020년 43.7%, 2021년 45.3%, 2022년 42.4%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합성대마와 케타민, 엑스터시와 같은 신종마약 검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복민 의원은 신종마약에 대한 정부 차원 단속 강화와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 청년 기쁨 2배 통장에 참여할 4천 명을 발표했습니다. 부산 청년 기쁨 2배 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18개월에서 36개월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저축해주는 사업입니다. 매월 30만 원씩 18개월을 저축하면 만기 시 최대 금액인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참여자로 선정된 청년은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약정 체결을 진행하고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계좌 개설을 통해 저축을 시작합니다. 부산시가 4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위촉식을 열고 홍익대학교 낙원 교수를 부산시 총괄 디자이너로 위촉했습니다. 낙원 총괄 디자이너는 앞으로 2년간 부산시의 건축, 도시 디자인 정책을 총괄하고 기획 조정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위촉식에서 나 총괄 디자이너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해양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담아 국제적인 수준의 글로벌 디자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낙원 총괄 디자이너는 2009년부터 15년 연속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심사위원을 맡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디자인 총괄 디자이너를 역임하고 2023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경대학교가 캠퍼스 전경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송출합니다. 부경대학교는 동문이 언제 어디서든 캠퍼스 모습을 찾아보고 부경대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생생한 캠퍼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영상 송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송출 카메라는 광안대교가 배경인 대연 캠퍼스 운동장과 수상 레저관 일대를 비추도록 설치됐습니다.